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영동 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중심 교통망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복선 전철의 도심 지하화와 보조 간선 교통망 구축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2013 국민체육진흥공단 청학기 여자축구회 중고등부 결승 진출팀이 결정됐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는 결승에 올랐지만 지난해 우승팀 강릉 경포여중은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에서 아동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경찰과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구제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과 대형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전면 금연 단속이 시작되는데 아직 준비는 미흡합니다. 동해 연안에서 바닷속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동계올림픽을 통한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논란을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강릉 원주 복선철도의 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진척률은 12% 정도로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조 원을 들여 113km를 건설하게 되며 시속 200km 안팎의 속도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강릉 도심 구간 지하화는 논란의 핵심입니다. 도심 양분화로 인한 도심 쇠퇴,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하화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와 강릉시의 움직임과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지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의 어떤 주민의 공론으로 결정한 역사 위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의 횡포다. 향후 강릉 원주 복선철도를 누가 운영하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일부에서는 열악한 수익성으로 인해 운영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 지역에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물류 변화로 동해까지 철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과 원주를 50분대에 관통하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6년에 서울에서 양양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촘촘히 잇는 도로 조성 사업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역 간선 교통망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강릉 RC 연장이 불투명해졌고 보조 간선 교통망은 13개 구간이 경기장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진입도로는 18곳 가운데 9곳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국비의 일정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SOC 확충 사업을 놓고 경제성을 따져가며 건설하자는 입장이지만 열악한 교통망으로 물류비가 높았고 그만큼 건설 당위성이 적은 강원도에는 불리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13 국민체육진흥공단 청학기 전국 여자 중고축구대회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지난 대회 중고등부 우승팀은 결승 문턱에서 모두 떨어져 우승컵의 새 주인공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페널티 박스를 살짝 벗어난 지역에서 주어진 프리킥. 5주 중에 목승현 선수가 반대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며 선취점을 기록합니다. 반격에 나선 지난해 우승팀 경포여중. 후반전이 끝나갈 무렵 기막힌 2대1 패스로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연장 후반 다시 주어진 프리킥 찬스. 이번에도 목승현 선수의 발끝에서 골이 만들어집니다. 이윽고 종료 휘슬이 울리며 5주 중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힘겹게 이겼는데 내일 결승전에서 꼭 이겨갖고 우승하고 싶습니다. 대구 상원중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강경여중을 2대0으로 누르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화천정보산업고가 지난해 우승팀 동산정보산업고를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경기관광고 역시
포항여전고를 누르고 우승을 위한 마지막 한판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주일간의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친 중고등부 결승 진출팀들은 내일 오후 우승컵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중등부 결승은 낮 12시에, 고등부 결승은 오후 2시에 강남 축구공원에서 각각 열리는데 고등부 경기는 TV로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아동과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과 성폭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사회 안전망의 조기 구축이 시급한데요.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은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가족들이 푼푼히 모은 돈 2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28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활동이 펼쳐지고 있던 때였지만 수사의 시작은 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확인된 정보였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동 지역 여성 연대에서 도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치안 협의회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연대에 비해 참여단체가 크게 늘어 시민의 직접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대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2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398개의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던 기존 연대와는 달리 수사기관인 경찰의 활동 영역이 넓어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법 행위에 대해 빠른 처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강원도는 다음 달 1일 아동 여성 지역연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청사와 터미널, 대형 음식점 등 웬만한 공공장소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죠. 다음 달부터는 전면 흡연 단속이 시작될 텐데 준비는 마친 걸까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는 강릉시 청사입니다. 건물 안 곳곳엔 금연을 알리는 문구가 있고 외부에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뿐만 아니라 터미널,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18,70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업소에서는 이를 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1, 2,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당장 다음 달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금연구역에선 흡연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안경만을 써놔야죠. 안전되는 거. 누가 저기 오른쪽 보고 가요, 앞에 보고 가야지. 또 일부에선 흡연구역을 애매하게 지정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터미널이 지정한 흡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과 바로 맞닿아 있고 더구나 통행이 많은 택시 승강장 바로 앞이라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주 오가는 공공기관 청사에는 흡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흡연구역을, 예. 한편 금연구역을 단속할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MBC 뉴스 박소연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바닷속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날로 심각한데요. 이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바다숲 조성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심 20m 가까운 바다 밑이 하얀 석회질로 뒤덮였습니다. 해조 군락은 모두 사라져 황폐화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갯녹음이 발생한 겁니다. 강원 도내에서만 1114헥타르 해역에서 갯녹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심해지고 바다가 점점 황폐화되면서 이런 바다숲 조성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공 어초에 다시마와 유사한 1년생 감태를 심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힙니다. 인공 어초는 바다 밑에서 수생 식물을 번식시켜 수중 생태계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대형 갈조류가 수중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밑에는 이제 다양한 그 해조류라든가 저서동물 그리고
그걸 이제 먹이로 하는 치자라든가 이제 그런 생물들이 다양하게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바다숲은 지난 2009년 이후 강원도 내 417헥타르 해역에 조성됐고 올해도 강릉 사천과 동해 어달 해역 289헥타르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연안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걸 어초를 이어서 고기들이나 멍게, 다시마, 어족자원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모지로 변하는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어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영서지방과는 달리 영동지방은 아직 여름더위가 없는데요. 다음 주에는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주간 날씨를 윤정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과연 장마철인가 싶을 정도로 마른 장마가 이어졌죠. 오늘 아침 내린 비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강원도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낮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최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영동 지역 19도에서 2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시원한 오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였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다음 달 9일 개최됩니다. 간추린 뉴스를 황병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9일 동해시 청곡동 청사에서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과 최문순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선언과 유공자 포상, 성공다짐 결의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초대 청장은 김동수 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강릉시 왕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등 고냉지 지역에 서늘하고 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감자 역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예보하고 방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속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포 농공단지 입구 등 도심 37곳에 화단해 메리골드 등 9종류 28만 본의 꽃을 심고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강릉 구규림 관리소는 오는 9월 말까지 모두 3천만 원을 들여 대관령 옛길 등 7개 등산로 87km 구간에서 잘못된 등산로 이정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MBC 사랑실천 의료봉사가 오늘 양양 충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강릉 아산병원과 강릉 국군병원 의료진들이 내과와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에 걸쳐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상담 진료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인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놓고 접경지역 시군들이 지나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군과 철원군이 경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와 연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시군들은 저마다 남북 분단과 평화와 관련한 시설을 갖고 있고 입지 조건이 최적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등 출혈 경쟁 양상으로 흐르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조율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구제역 가축 매물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8월 말까지 관내 8개 시군 14곳에 중점 점검 대상 가축 매물지를 돌며 매물지 붕괴와 유실,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유실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매물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설을 요구하고 2차 오염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농수산물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배추김치의 고춧가루와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갈치 등 원산지 표시 대상이 기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의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사업이 정작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에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바우처 카드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14억 6,500만 원 가운데 10억 9,900만 원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